기초강의 제8강 천간 1편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우주 변화의 기본 논리는 음양오행이잖아요. 근데 음양오행은 통일과 수렴, 분열과 팽창 활동인데 음양 활동은 다시 오행의 작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분열과 팽창은 목화의 운동이고 통일과 수렴은 금수의 운동입니다. 목화는 분열과 팽창, 금수는 통일과 수렴인데 이 과정에서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게 토의 작용입니다. 음양오행 운동은 언제나 상생과 상극 속에서 조화와 발전을 반복하는 것인데요. 목부터 양의 기운으로 오잖아요. 목이 왜 성장하는 기운이냐면 목기가 발할 때 봄이 되잖아요. 왜 봄에 태양이 필요하냐면 태양의 도움을 얻어서 이 목에 축적된 양기가 있거든요. 양기가 뚫고 분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구 기운이 성장하는 기운이라고 하는 거예요. 솟아오름, 씩씩함, 겨울 동안 그 압박감을 참고 인내한, 그래서 목일간들이 성장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일간이 성장을 뜻하면 분열을 하는 거죠. 분열이 왕성하면 여름이 되는 거예요. 불꽃놀이 생각하면 돼. 불꽃이 팡팡 터지는데 화려하잖아요. 화려함은 욕심이고 욕망이고 허세고, 이러한 화려함이 욕망이 극에 달할 때 화의 운동을 중지하고 통일과 수렴을 통해서 성숙과 발전을 도모해야죠. 그런데 화에서 바로 금으로 가려면 반발이 일어나니까 화생토, 토생금, 토의 매개체를 이용해서 금으로 가는 겁니다. 토는 목화의 분열 팽창에서 통일 수렴 금수로 전환시키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거죠. 토는. 그럼 금은 가을이잖아요. 금은 이제 분열과 팽창을 억제하는 일을 하지만, 억제한 다음에는 모든 것을 만물의 기운을 수장시키는 또 수의 기운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수의 성질은 수장, 보관하고 철학, 꿈 이런 걸 상징하는 거죠. 책에서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인데 어느 책에도 제가 간략히 설명을 드렸지만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은 갑목, 갑이라고 합니다. 이건 외우셔야 돼요. 적을까요? 갑목, 을목 이렇게 해요. 그런데 갑목은 양목 플러스, 을목은 음목 마이너스. 그 다음 화는 병화, 정화. 병화는 플러스, 정화는 마이너스. 양음이란 뜻이에요. 토는 무기토로 나눠지고 무토는 양의 기운, 기토는 음의 기운. 금은 경신금이 있는데요. 경금은 양, 신금은 수는 임계, 임은 양, 계는 이겁니다. 그래서 갑병, 무경, 임은 양이고 을정, 기, 신, 계는 음입니다. 양과 음의 성정에 대해서는 예전에도 했지만 그래서 기초 강의가 중요해요. 양은 뭐고 음이 뭐지? 이러면은 곤란하잖아요. 예전에 양은 낮, 하늘, 남자, 딱딱한 거, 적극적, 시각, 정신, 분열, 형이, 상악, 홀수, 음은 밤, 땅, 여자, 달, 육체, 통일, 부드러운 거, 소극적, 실리, 추구, 사판, 형이, 하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한마디로 정의해서 양은 강건함이요, 음은 유순함이다. 이렇게 또 아셔도 돼요. 느낌이 있잖아요. 양과 남자답고 여자답고. 그러면은 이 오행을 목화토금수를 오기라고 하는데 오기를 하늘에 연처럼 펼쳐놨어요. 목화 토 금 수 연처럼 펼쳐놓은 걸 천간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 오행이 땅으로 내려오면은 사계절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계절을 12개월로 나눠 놓은 거를 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구 기운이 완성할 때는 봄이 되고, 화의 기운이 가장 왕성할 땐 여름이 되고, 금의 기운이 가장 왕성할 때 가을이 되고, 수의 기운이 가장 왕성할 때 겨울이 되는 겁니다. 지지 글자에도 양과 음이 있어요. 지지는 이제 임묘진부터 시작해야죠. 예, 여기 설명이 있네요. 네, 우리가 한번 일간별로 간목, 을목, 병화, 정화 이런 글자들, 일간들 어느 특징이 있나 한번 살펴봅시다. 하지만 이걸 믿으면 안 돼요. 형과 MBTI의 중간 정도라고 생각해요. 이걸 완전히 믿으면 안 됩니다. 키워드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간목일간, 양간이죠? 플러스 무슨 특징이 있죠? 우리 산에 가서 나무를 보면은 나무가 천년을 산다고 하잖아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그래서 뻣뻣하잖아요. 유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간목은 움직이지 않으니까 보수적이고 또 스승의 제목이고, 간목일간 분들은 내가 막내라도 장남 역할을 해요. 집안에서 뻣뻣하고 보수적이니까 또 순수한 면이 있죠. 리더 역할이 많다. 하지만 리더 역할인데도 좀 나쁘게 말하면 답답한 리더 있잖아요. 이쪽으로 가면 지름길인데 우직하게 그냥 한 길로 가는 길. 근데 모든 건 양면성을 띈다고 했죠. 지름길만 얍삽하지 않은 또 장점이 있잖아요. 사람이 믿음직스럽고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목일간은 숫자로 또 3을 가리킨다. 간목이 강할 때 경금을 만나면 제목이 되고 전정한다 그러죠. 그리고 간목이 강할 때 불을 만나면 목화통명을 이룹니다. 밝음을 이룹니다. 밝음은 문명이죠. 숫자는 3이 나타내요. 왜 숫자가 3인지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오행의 생성순서, 수가 첫째요, 화가 둘째요, 목이 셋째요, 금이 넷째요, 토가 다섯째요. 그래서 1, 2, 3, 4, 5. 다시 한번 도니까 6, 7, 8, 9, 10. 그래서 수가 16, 화가 27, 목이 38, 금이 49, 토가 50. 수에서는 형상이죠. 화는 피, 목은 털, 금은 뼈, 근육, 토는 사고력. 그래서 6개월 때부터는 중절 수술이 금지다. 다 명리에 비롯된 거예요. 법도 기본적으로 알아뒀으면 좋겠죠. 그래서 어디 갔는데 간목 기운이 필요하다고 핸드폰 번호에 38, 차량 번호 38, 3층으로 이사가, 8로 이사가, 8층으로 가. 이런 데는 빨리 나와야 된다. 이건 그냥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잖아요. 차라리 산에 가서 나무를 껴안고 그 샘솟는 기운을 맛보는 게 훨씬 낫죠. 다음에 을목입니다. 을목을 물상학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간목이 나무고 을목이 꽃이네 이게 아니라 기운을 우리는 배우는 거예요. 꽃이나 나무를 상징하는 게 아니에요. 기운이에요. 을목일간. 꽃이나 화초를 상징합니다. 나무동굴을 상징합니다. 을목의 뿌리는 회전을 해서 땅을 파고 들어가요. 회전. 유연해요. 뿌리가 연하죠. 그래서 유연하게 회전을 해서 땅에 뿌리를 박아야 돼요. 그러면 남들한테 뻣뻣하겠어요? 나긋나긋하겠어요? 부드럽다고요. 성정 자체가. 부드럽다는 건 남들한테 신리를 추구한다는 거죠. 음의 성정이니까. 을목은 신리 추구. 그리고 간목을 만나면 올라타고 간다 그래서 등나개갑이라고 합니다. 기대는 성정이죠. 숫자는 아까 목은 3하고 8이라 그랬죠. 8. 그리고 간을 나타냅니다. 을목은. 그 다음 병화일간. 이것도 양간이죠. 병화니까 태양을 상징해요. 태양 열정이죠. 나서는 성정, 화끈함, 소유욕, 토를 싫어함. 산에서 태양이 있으면 산이 태양을 가리잖아요. 토를 싫어해요. 숫자는 7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비지장, 음식물 소화 흡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병화일간이 나타내는 거. 근데 병화일간 분들이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요. 왜냐하면 태양은 떴다가 확 지잖아요. 분노 조절 장애는 있지만 또 뒤끝은 없겠죠. 성격이 급하니까
여자친구한테 카톡을 보냈는데 응답이 없으면 바로 전화를 하는 게 병화일간입니다. 병화일간 특징이 뭐냐면 뭐 나서는 거 좋아한다 그것도 있지만 본인이 뭔가 내세울 수 있는 걸 개발하는 걸 좋아해요. 병화일간이라도 내성적인 사람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뭔가 자기 특기를 개발해요. 돋보이는 걸 좋아한다는 거죠. 그 다음 정화일간, 음간이죠. 정화는 물상학적으로 촛불, 횃불 이런 걸 나타내고요. 심장과 또 이를 나타냅니다. 정화일간이 약하면 심장이 약해요. 심장은 혈액을 내보는 역할이죠. 그래서 그 동맥경화, 갑자기 목 잡고 쓰러지신 분들 있잖아요. 혈관 막혀가지고 이분들은 화일간이 약하다. 되게 약하다. 그런 특징이 있어요. 병화는 떴다가 지지만 정화일간은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끈질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예. 그래서 정화일간은 우리가 불씨가 꺼진 줄 알았는데 보면 바람을 후 불면 다시 타오르잖아요. 이게 정화일간이에요. 무슨 일이든지 끈질긴 면이 있어요. 끝까지 가는 면이. 정화일간이 가장 좋아하는 건 갑인목이다. 갑인목은 나무를 상징하잖아요. 불이 그냥 우두커니 이렇게 있는 것보다 나무가 불을 떼주면 활활 타오르잖아요. 자기가 어느 특정 장소에서 활활 타오르는 걸 좋아한다고요. 그리고 정화일간이 싫어하는 거, 병화. 자기 빛을 뺏긴다고 생각하죠. 나는 어두운 곳에서 활활 타올라야 내 존재감이 비춰지는데 여름의 한낮에 병화일간이 있는데 우리가 모닥불에 불 때면 정화일간이 전혀 돋보이지 않잖아요. 귀멸의 칼날 있잖아요. 귀멸의 칼날 작가님이 명리를 기반으로 만화를 쓴 거예요. 명리적인 요소가 엄청납니다. 근데 거기서 랭고쿠 코주로라고 있어요. 주인공 중에 한 명인데 불우호흡을 사용하는데 그분이 정화일간입니다. 정화일간 불을 사용하는 거예요. 불꽃의 화려함. 한번 랭고쿠 코주로와 아카자와의 전투 장면을 유튜브로 봐보세요. 아, 정화일간은 어둠 속에서 빛나야 화려하구나. 이걸 딱 느낄 수가 있어요. 유치한데 명리를 이해하는데 아주 좋습니다. 오늘은 정화까지만 할게요. 강의는 길면 안 좋더라고요.